안녕하십니까. 백두산 호랑이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임계수가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명리학을 많이 공부하시는 선후배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 공부 방식은 철저하게 글자에 입각해서 그리고 글자가 주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좀 묵상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고 통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했던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더라도 그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보는 관점과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명리학도 같은 맥락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같이 공부를 쭉 해오셨지만 보는 각도라든지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맹목적으로 또 믿을 것도 못 되고 그냥 참고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더 도움의 하나 요소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나름대로도 하고 다양한 공부도 해봤지만 이게 저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다 보니까 그날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판단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하기보다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명리학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저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정신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힐링을 주었지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대우주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우주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도움, 하나의 길라잡이 요 정도로 생각하고 명리학에 너무 이제 그렇게 심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라는 거죠. 참고하시는 거고. 임계수가 기해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임수, 계수는 수인데 이 수가 신년, 병신년 이때의 수는 장생을 합니다. 장생, 목욕, 관대까지 온 거죠. 그러면 지리산 자락에서 물이 태동을 해서 물이 쫄쫄쫄 흘러서 땅속 밑으로 흘러오다가 해년이 되면 밖으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를 가지신 분들은 병신년에 뭔가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자 시동을 걸었던 것이 해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해년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해년이 되었을 때에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한다, 실질적인 사건성으로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왔을 때에 임수와 계수는 록과 왕지가 되어서 이 수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남들의 눈에 뜨이고 그리고 뭔가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하자면 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밟았을 때, 계단을 밟았을 때 임수는 세상에 드러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자 한다. 자기의 일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확장한다. 무언가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해니까 임수의 입장에서는 비견, 계수의 입장에서는 급제의 인자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의 틀을 측면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가 기토를 만나죠. 계수가 기토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관적인 요소죠. 관적인 요소. 자, 임수는 무술년에는 편관을 만났는데 이 편관이 기해년이 되면서 정관으로 바뀝니다. 편관이었는데 정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정말하자면 남자 애인으로 다가와서 정관이 되었으니까 남편으로 바뀌는 거고, 계수는 무술년에 정관 남편이었는데 기해년이 되었을 때 남자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에너지 운동성과 육신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라든지 단체,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자기 가치관, 그 다음에 울타리,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관적인 요소를 보면 여기가 또 군, 법무, 검찰, 경찰, 사법, 행정, 요렇게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관을 손님으로도 봅니다. 손님.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들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뭔가 모를 많은, 큰 조직과 단체를 만나게 된다.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직장이고, 그 다음에 남자, 남편, 가치관, 손님, 만나는 사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남자에 있어서는 관은 직장이면서 자식, 손님, 단체, 그 다음에 가치관,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임계수가 만나는 기토는 관이 되는 거죠. 관이 무술년에는 편관으로 다가와서 임수는 정관으로 바뀌고, 계수는 정관의 모양에서 기토의 편관으로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자면 그 인자의 성격과 성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와 다른 관의 만남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직장, 직업, 무술의 직장에서 기해의 직장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고, 손님의 성향들도 무술의 손님들이 기해의 손님으로 성향이 바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임수는 해에서 록지가 됩니다. 록지. 계수는 해에서 왕지가 되는데, 이 해를 만나서 임수는 록으로서, 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에너지가 힘을 받아서 무언가 드러낸다. 이제 이게 록이지만 12신살로 가면 망신이 되는 거죠. 망신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먹었던 것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기존에 펼치고자 했던 꿈들을 펼쳐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계수의 입장에서 왕지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의존했다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그 다음에 독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가 해수를 만나서 록지가 되고 왕지가 된다는 거죠. 임수, 계수는 관을 만나게 되는데, 천간에 나타나는 무늬는 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관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니까 비견이 있더라. 비견이 있으면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만나는 남자는, 정관의 남자는 비견을 가지고 있더라. 즉 유부남이더라.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갑이 해중의 갑이 기토와 갑기 합을 하고 있죠. 갑기 합을 하고 있는 해수로 만난다는 거죠. 이 임수가 만나는 관은 해수가 갑기 합으로서 끈끈하게 묶여져 있다. 즉 만약에 여자라면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유부남을 만나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수가 편관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갑기합을 하고 있더라. 즉 유부남이더라. 아니면은 돌싱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돌싱이라기보다는 갑이 기토와 갑기합으로서 끈끈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말로는 돌싱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뭐더라? 유부남이더라. 아직 결혼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이 예를 들어 손님이다. 임수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해의 손님이라면 이 손님은 나와 경쟁해야 되는 그곳을 단골로 다니던 손님이 우연히 나에게 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수가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손님은 나와 아주 피튀기는 싸움을 벌리는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손님이 우연히 나를 방문한다. 즉, 임계수는 관을 만나지만 이 관 속에는 이 관의 아래에는 비견급을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요하는 그러한 관을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비견이 먼저 선점한,
비견이 먼저 선점한, 급제가 먼저 선점한 관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수가 지살이고 역마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곳, 시골, 그 다음에 해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아니죠. 정신적인, 그 다음에 힐링의 이런 쪽의 관이니까 이러한 단체의 임수와 계수는 기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임계수가 만나는 관은 무술년의 무늬가 바뀐 그런 관이고, 그 관은 해수를 깔고 있어서 비견급을 깔고 있는 그런 해수다. 즉, 이 관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관을 만나는데 이 관은 나의 비견의 인자와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만 하는 그런 관이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과 같이 뭔가를 하는 관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의미고, 또 개수 입장에서는 이런 급제의 인자들, 내 걸 뺏느냐 뺏기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숱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기토의 관을 만나게 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또한 또 뭐가 있냐면, 간목이 장생을 하죠. 그러면 임수는 해를 만나서 록지로서 힘을 받아서 자기의 주동으로 움직이되, 이 비견 속에 간목이 장생하니까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신사업을 도모하게 된다. 즉, 임수가 회의를 하는데, 기토 회의를 하는데, 이 무리들 중에 간목의 아이디어를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 아이디어를 한번 실행해보자, 이런 물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수가 기토라고 하는 평관을 만났는데 회의를 한다 얘기죠. 관이라고 하는 무리들과 회의를 하는데, 급제가 나를 아주 무시하고, 혹은 나와의 경쟁 상대가 그 갑이라고 하는 생각과 아이템을 발표하고 만들어내어서 그런 일들을 상관성으로 도모한다. 아주 특수한 어떤 기술 자격, 재능으로서 발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와 계수가 다시 정리를 하면, 임수와 계수는 관을 만나는데 이 관은 해수를 깔고 있다. 이 해수의 어떤 환경성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시골, 농촌, 그 다음에 해외,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혹은 힐링의, 혹은 중생구제의 이러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데, 관과 무리를 지어서, 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러한 어떤 관계성을 띠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제 신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광지가 되었으니까, 임계수는 자기 주동의, 자기 주장대로,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독립하여서 그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성향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들을 잘 읽어보시고, 임계수는 비견급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견급제로 말미암은 재산의 분탈 현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시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물적인 요소도 비견급이 왔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에서 병화는 절대가 되죠. 절대. 그래서 임계수가 도모하는 관에 많은 무리들과 하게 되는데, 이 무리들과 쪼개어지기 때문에 재물의 재물의 성취는 그렇게 강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정화가 해에서 절퇴지가 되다 보니까 재물의 성취는 좀 약하다. 왜? 임계수가 해수의 비견급을 만나게 되니까 그 재물을 쪼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금은 해에서 이제 역마이면서 병지가 되니까 이제 금은 약하죠. 그 금은 인성이니까, 인성은 생각하고 뭔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건데,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병지가 되니까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실행한다. 먼저 실행해놓고, 먼저 저질러놓고 본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향들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 임계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행동을 절제하고 또 관리하시면은 잘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